현재 국회에서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형식과 뭐 제한 없이 일단 만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나경원 대표께서는 아마 밥잘 사주는 누나, 예, 우리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그 커피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예,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이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호프 미팅을 오신현 대표가 말씀하시던데요. 한번 하죠 뭐. 밥 잘 사주면 할아버지 저 밥은 제가 사고 호프만 사는 건지 하여간에 호프 미팅을. 네, 5월 1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우리나라에 온다는 사실이 오늘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방한 일정을 생각보다 빨리 공개한 거 아니에요? 네, 빨리 하기도 했고 또 오늘 새벽 5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그렇군요. 챙기지 네, 않았겠습니까? 잘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예상보다 좀 빨리 공개를 했는데 청와대는 네. 뭐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워낙 많았고 또 한미가 합의를 이룰 만큼 네. 뭐 굳이 미룰 이유가 없었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요. 네. 당연히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방안, 비핵화 의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만남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양 반장, 그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 뭐 이렇게 봐도 좋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반장이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다시 잤나 봐요. 늦게 왔어요, 오늘요? 예, 오늘도 늦게 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 꼭 얘기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재명 경기지사 뭐 일단 이 직권남용 1건 그리고 네. 선거법 위반 어. 3건 이렇게 모두 4건의 혐의가 있었는데요. 모두 무죄. 4개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앞서 이 검찰의 구형이 좀 중한 편이었어서 글쎄 말이에요. 네. 오늘 이재명 지사가 법정에 나오면서 표정이 솔직히 안 좋았거든요. 모두 아팠어요. 예. 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완전히 뒤집기 한 판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양 반장이 설명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까 4가지 혐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3가지인데,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이라든지 검사 사칭이라든지 또 대장동 개발업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4가지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요.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오늘 재판에서 이 지사가 승리하면서 도정 운영은 물론 정치적 행보에도 일단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1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심이 아닙니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2심까지 가보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재명 지사로서는 아주 크게 한숨 돌렸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양 반장 말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시작할 때 잠깐 영상이 나왔는데 어제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지정한 패스트트랙 법안, 구체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엉뚱한 처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문 총장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처방을 했다면은 반발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박상기 법무장관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그럼 뭐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무일 총장이 오늘 여러 가지 기자간담회에서 또 울먹이기도 했고 울컥하기도 했고 또 뭐 상의를 흔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뭐 뒷얘기들이 많았는데 하여간 검찰 개혁도 서두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서
검찰이 반발만 한다 이런 또 비판을 또 피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 견제와 검찰 개혁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오늘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야말로 광폭행보를 벌였죠. 나머지 당 원내대표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손학규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잖아요. 오늘도 그 언론 인터뷰에서 손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이제 정치보회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 대표는 어제의 원내대표 선거는 당대표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개파 패권주의에 굴복해서 퇴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손 대표의 입장 완강한 걸로 봐서는요. 당대표 퇴진을 놓고 다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치보회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구속 갈림길에 선 김학의 전 차관 소식과 법원 검찰 관련 뉴스부터 정리해 보고요.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 논란, 또 오늘 정치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또 김 전 차관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검찰이 강조했고 역시 이제 둘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구속 수감되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소명하실 예정이신가요?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다른 사업가에게 돈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이 억대가 넘는 금품과 이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앞서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뇌물 접대는커녕 윤중천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죠. 자, 그러나 오늘 김 전 차관 변호인에 따르면 영장 심사에서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검찰 수사 당시 윤 씨를 모른다던 입장과 달라진 겁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자, 검찰은 뇌물액이 1억 원이 넘어 이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달하는 등 중대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이 김 전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만큼 이 증거인멸 가능성과 함께 이 부분도 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거였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디 가시려는 것입니까? 자택으로 가시나요? 자, 바로 도주 우려입니다. 자, 지난 3월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가려다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무산됐죠. 자, 특히 이 몰래 기습적으로 출국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보였는데요. 자, 우선 본인은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까지 이렇게 둘렀습니다. 자, 그런데 안경은 물론이고 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또 대동을 했죠. 자, 취재진도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이 남성이 김 전 차관인 줄 알고 이 질문을 쏟아냈고 이 남성 또한 마치 자신이 맞는 듯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원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그러지. 소환조사에서 왜 들어갔습니까?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왜 몰래 출국하십니까? 몰래 출국이라니. 몰래 출국했으면 여기 걸렸겠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신종렬 부장판사의 심리로 현재 진행 중인데요. 구속 전 신문은 약 3시간가량 진행이 됐고 현재 김 전 차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인데 이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 참고로 울산에 가면요. 울산지검, 울산지법이 있는 법조타운이 있는데요. 이 법조타운으로 들어가는 도로 이름이 법대로입니다. 2009년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법법자의 클 대자를 써서 이 법의 큰 길이라는 의미와 함께
흔히 쓰는 표현이죠. 법대로 하자라는 말처럼 이 사람이 법을 지키고 또 법은 사람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법치주의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이름을 제안한 사람 바로 당시 김학의 울산지검장이었습니다. 자, 뇌물 그리고 성범죄 사건 등으로 구속기로에 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선 어떤 법대로 처리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새로운 재판이 시작된 한진과 모녀입니다. 이명희 전 1호재단 이사장과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앞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에 대해 이달 초 재판이 열렸죠. 다른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워킹맘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선처를 받았습니다. 반면 이 어머니는 불법인지 몰랐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두 모녀의 밀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가구, 도자기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온 사실이 드러났죠. 질센 땡, 로에 땡, 에르메 땡 이런 의류와 또 각종 인테리어 소품에다가 소시지나 라벤더, 양배추, 체리 등 식자재도 들여온 건데요. 마치 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면 이 푸땡맨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것처럼 이 해외에서 산 제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로 배달받은 겁니다. 자, 오늘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명희 전 이사장,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라면서 이런 죄가 된다는 걸 알게 해준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부탁으로 인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대한항공 직원들을 향해서는 미안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자, 검찰이 오늘 증거인멸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와 이 삼성바이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TF를 이끄는 정현호 사장 사무실 그리고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앞서 구속된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가 이 윗선의 지시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검찰이 곧바로 그 윗선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화한 겁니다. 자,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발부가 됐습니다. 자, 그만큼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또 혐의가 중대하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 결국 삼성바이오 모회사죠. 제일모직의 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 사이의 관련성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이뤄진 만큼 조만간 소환 조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는 김학의 전 차관으로 하겠습니다. 뇌물성 접대 혐의 구속 갈린 김선 김학의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지금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요. 서울 동부지검 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상당히 초조한 심정이겠죠. 네, 자,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검찰로서는 이 향후 수사, 왜냐하면 이제 뇌물 외에도 성범죄 관련 수사를 또 해야 되니까요. 아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걸로 일단 보이고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김학의 전 차관이 보였었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입장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인 김정세 변호사는요.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에 김 전 차관이 윤 씨를 안다고 인정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전 차관이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모르는 사람과 대질할 수 없다면서 윤 씨와의 대질 신문도 거부했었는데 윤 씨를 모른다던 이 같은 입장을 사실상 바꾼 셈입니다. 검찰 수사단 관계자도 김 전 차관이 애매하게 답변했지만 윤 씨를 모른다던 검찰 수사 때와는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만 이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인에 따르면요, 윤중천 씨 외에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줬다고 한 이 사업가 최모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별건에 해당한다 이런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최후 진술을 김 전 차관이 올해 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변호인에 따르면 이 김 전 차관이 자신의 감정, 심정 그런 걸 위주로 얘기를 했고 참담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김 전 차관 2013년 초 별장 동영상 사건이 알려진 지 6년 만에 이제 구속기로에 섰죠.
취재진 질문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천 씨 계속 모른다고 부인하셨나요? 최우준 씨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심경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양반장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에 대한 아무 얘기 안 했네요. 네, 아무 얘기 안 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동부지검 구치소에 지금 대기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검찰도 또 김학의 전 차관 본인도 지금 결과를 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저희 회의 중간에는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 늦게 이제 저희는 이제 최반정을 통해서 그렇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앞서 성매매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가수 승리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제 보도를 보니까요. 영장 기각 이후에 승리의 태도를 놓고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서울중앙지법 신종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밤 승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날 밤 승리가 곧바로 귀가했는데 귀가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체육관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인데 평소 승리가 주짓수를 즐겨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방금 보신 파란색 도복을 입고 운동을 했고 저렇게 밤 10시 반쯤 나와서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아무튼 승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그리고 청문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보니까 5만여 명 이상이 이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했던 승리의 군 입대 시기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5일까지 입대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날이 지나면 곧바로 입대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병무청은 이 6월 25일 입대는 아니라면서 입영 일자는 다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재판에 넘겨진다면 입대는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네,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 바로 불구속 기소, 물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소 자체는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러니까 입대는 마지막에 이제 최반장이 설명한 대로 연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연예계, 이른바 단톡방에 있던 멤버 중에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최종훈 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다면서요? 네, 지난 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된 최 씨에 대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는데 오늘 오전 9시가 되기도 전에 나와서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최 씨는 피해 여성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를 잘 받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함께 구속된 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이죠. 권모 씨와 또 이미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 등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야말로 이게 또 충격적인 뉴스죠. 인터넷에 상당히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뉴스를요.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아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가 됐죠. 예, 실검에 계속 올라와 올랐어요.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입니다. 이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유 씨는 어제 오후 아내가 이 정신을 잃었다라면서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아내가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곧바로 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이 숨진 아내의 몸에 곳곳에 멍이 발견이 됐고 얼굴과 발등 일부 자상, 그러니까 흉기에 찔린 상처죠. 이런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현장에선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 또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고 그 3개 소주병 중에 하나가 깨진 상태였다는 거죠. 자,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때렸다. 평소 성격 차이를 비롯해서 쌓여있던 것이 폭발했다. 이렇게 진술. 그러면 골프채로 때렸다는 얘기네요. 아마도 골프채로 때리고 더 이상은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고.
아니, 국장님 먼저 말씀 꺼내셨잖아요. 골프채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예. 아무튼, 좋아요. 예. 네, 아무튼 이 경찰은 유 씨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 당연히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요. 2008년 법무부 범죄예방의원 김포지구 부대표도 지냈습니다. 2012년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고 또 민평통 자문위원 등을 거쳐서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폭력의 정당성은 없다.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정말 유 씨가 충격적인 지금, 사건이네요. 네, 현재 민주당 소속인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민주당 경기도당의 윤리위원회를 열고 제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제대로 된 사건 규명과 처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요,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배우 조덕재 씨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네, 앞서 형사 사건은 법원의 결론이 나왔죠. 조덕재 씨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에 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조 씨는 반 씨가 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 씨도 1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법은 이 조 씨가 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조 씨가 이 여배우 반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조 씨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로 인해 반 씨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포스코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상득 전 의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이제 대법원에서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런 속보를 전했었는데 조금 전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는 또 그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김학의 전 차관 얘기로 할게요. 김학의 별장 의혹 6년 만에 구속 갈림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후 약방문식 엉뚱한 처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백악관이 다음 달 말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오늘 아까 5시라고 그랬죠? 새벽 5시에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우리나라,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론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문 총장 기자간담회 내용과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자, 직전 4월엔 문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으로 갔었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를 찾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자, 특히 최근 북한은 잇따라 발사체와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인도적 식량 대북 지원 의사에도 좀처럼 대화의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고리로 북한을 다시 협상장에 불러 앉히고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이제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 G20 회의에 참가하는데요. 이렇게 방한 일정을 따로 잡은 건 한미 간 대북 공조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G20 회의와는 별도로 오는 25일부터 일본을 3박 4일간 국빈 방문합니다. 트럼프 발악이 아베 총리가 벌써부터 특급 의전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새로 취임한 나루히토 일왕 예방, 또 골프 회동은 물론이고 스모 경기도 함께 관람한다고 합니다. 나스바쇼라고 불리는 스모 결승전을 보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승자에게 트럼프 배를 수여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 소시적 생각에 경기 중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프로레슬링에서의 전례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제나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13일이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우려를 반영하겠다, 신중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국 검사장에게 보내면서 간담회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문 총장은 먼저 이 과거의 검찰 수사, 특히 정치검찰 논란에 대한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을 늘려주는 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겁니다. 자, 비유를 하자면요, 이 조정안이 일종의 풍선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검찰권이 비대하면 이것만 줄여야지 이걸 넘겨서 경찰권을 키우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신 문 총장은 검찰 스스로 셀프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는 건데 먼저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수사 착수 권한을 다른 기관과 나누고 재정 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무게중심도 특수부가 아닌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등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 총장이 미리 준비해온 기자회견문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지난 해외 순방 중 밝힌 입장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예상과 달리 조금 싱거운 느낌이었는데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작심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무려 100분이 넘게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자, 간담회 도중 문 총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서 한 손에 들고 흔들면서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 직후였다고 합니다. 문 총장은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검찰을 흔든 건지를 봐달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의 검찰 패싱 논란,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박 장관에 대해선 외국 사례도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면서 그냥 한 줄로 검찰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지 그랬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엉뚱한 부분을 손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입니다. 문 총장은 간담회 말미에서 후배들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소망을 마무리 짓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목이 메인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국회와 경찰의 반응도 궁금해지는데요. 들어가서 관련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두 가지입니다. 자,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북한 궤도 이탈 막는다. 자, 그리고 문무일 수사권 조정 민주원칙 위배, 검찰 스스로 변할 것입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예정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하려고 했다가 연기했잖아요. 이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최근에 해외 순방 중에 입장을 발표했던 것과 전체적인 기조는 비슷했고요. 다만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있었으니까요. 자, 아무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죠. 최 반장. 네, 문 총장은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 원칙을 인용을 하면서 이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의 민주적 원리다. 이 국회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일부를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형사사법의 민주적 원칙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야지 검찰 권력을 키워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게 또 문 총장의 주장인 거죠. 예, 일단 문 총장은 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법, 우리도 문제라고 인정한다.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많은 검사들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걸 고칠 방법을 자신들도 고민 중이고 또 오늘 자체 개혁안도 내놨다는 거죠. 다만 이 국회에 있는 이 수사권 조정안 경찰도 통제받지 않고 검찰처럼 전권적인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 기본권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이런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이랬으니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그런 힘을 행사해 보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메일을 보냈잖아요. 검찰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이 경찰을 사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문 총장이 박상기 장관의 이메일 부분 반박을 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강하게 또 반박했습니다. 송치 후에 문제를 살펴서 고친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수사하는 사람 편의를 위해 국민을 노출시키는 건 옳지 않다면서 현 법안대로라면 결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상기 장관이 이메일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왜곡 제도를 예로 들며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라며 사실상 검찰을 비판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엉뚱한 부분을 손댔는데 장관님 말대로라면 검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신 반장이 이제 문 총장이 간담회 중에 양복 재킷을 벗어서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참석한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문 총장이 일단 모두 발언에서 과거 검찰에 정치 중립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지는 데에는 검찰의 책임도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토로를 한 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양복 재킷을 벗어서 흔들면서 이 옷을 흔드는 건 어디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검찰을 쥐고 흔들려 하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질의응답 부분은 영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문 총장이 미리 준비한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온 건지 저희가 좀 영상을 봐야 좀 알 수 있는데 정확히 판단은 어렵지만은 아무튼 검찰의 정치 중립 문제가 나올 거니까 좀 작심하고 준비한 비유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이 일단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총장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오늘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또 정치 검찰이다 하는 여론이 적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이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문 총장이 예상 질문 80개를 뽑아놓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문 총장은 질문을 무제한으로 하겠다라는 기자들의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애초 한 1시간 정도로 예상됐던 간담회가 100분, 2시간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정보 경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다뤘지만은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사례 같은 것들을 그 폐해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은. 네, 그러지 않아도 어제 강신면 전 경찰청장이 재임 중 정보경찰을 동원해서 이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일단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요 시기에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문 총장도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 막강한 정보경찰의 폐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무일 총장도 정보경찰 문제는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 관련은 있지 않다면서도 이 수사권 조정으로 독점적인 권능들이 결합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그나저나 지금 이제 최 반장이 강신명 전 청장은 어제 이제 구속이 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철성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둘의 운명이 엇갈린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강신명 전 청장 얘기부터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 20대 총선에 이 경찰 정보 라인을 동원해서 당시 새누리당 친박계를 위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 선거 대책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자, 강 전 청장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난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불법 선거 개입의 책임이 강 전 청장에게 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한 겁니다. 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네, 반면 당시 경찰의 2인자였던 이철성 전 청장과 2명의 전현직 치안감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 수장이었던 강 전 청장과는 달리 이들 3명은 지휘와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직 경찰 수장 구속에 경찰은 단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슬퍼런 과거 정권에서 압력이 있었다면 이를 소신껏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또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 이제 검찰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경찰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에서 얘기하라 뭐 이런 반응이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민감용 경찰청장 등을 포함한 또 경찰 지도부의 입장이 곧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관련 속보도 저희가 챙겨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문무일 수사권 조정 법안 엉뚱한 처방입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방선거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전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죠. 이로써 아직 1심 선고기는 하지만 이 지사의 도지사로서의 또 여권의 차기 주자로서의 운신의 폭은 크게 넓어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오후 3시였죠.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출두를 했습니다. 자, 담담한 표정 짓고 있지만 속은 상당히 복잡했었을 겁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5개월 만이었는데 자, 이 지사의 혐의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직권남용,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 1심은 정당한 업무였고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무죄 선고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검사 사칭, 또 친형 강제 입원,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자, 재판부는 각각 객관적 사실로 볼 정도는 아니다. 또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 역시 무죄 판단을 각각 내렸습니다. 앞서 이 검찰 구형이 워낙 중했던지라 자, 솔직히 법조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이런 정도의 결과를 예상하진 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 선고 후에 재판정을 나온 이 지사 사법부에 감사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는 토요일 39주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하겠다라는 뜻 거듭 밝혔습니다. 변동 사유가 생긴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지연 때문입니다. 황 대표 갔다 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무리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또 필요한 때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에 갔다 와서 징계를 하겠다. 글쎄요, 법률권에선 게임 1시간만 하고 공부할게요. 뭐 이런 말만큼이나 믿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많은 기회 있었지만 한국당이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지적 때문이겠죠. 당장 어젯밤에만 해도 국회 윤리특위 간사들 회동했습니다. 자, 5.18 기념식 이전에 한번 달려보자. 의사타진을 위해서였죠. 결과는요. 5.18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빨리 좀 진행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순신 장군에게 배가 12척이 남았다면 황교안 대표에게는 아직 내일 금요일 하루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황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황 대표 얘기 나온 김에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인간 황교안 얘기 잠깐 들어보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나경원이 생각하는 황교안의 장점은? 굉장히 사명감과 애국심이 강하신 분이다. 스킨십은 생각보다 좋으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장점은 재미없죠. 단점, 재밌고 궁금한 건 단점입니다. 이렇게요. 황 대표님은 술을 그게 큰 단점이네요. 술을 안 좋아하시고. 큰 단점이에요. 저는 술을 좀 좋아하는데. 네. 뭐 독실한 신앙심 때문일까요? 자, 어쨌든 인터뷰 말미에 나경원 원내대표 깜짝 선언도 했습니다. 이렇게요. 나경원 대표는 대선 출마 안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뭐 대선 출마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서울 종로 출마 결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 살고 있는데 나 종로로 이사를 준비 중이다 밝힌 겁니다. 물론 이사한다고 다 거기서 출마하는 것도 또 당에서 공천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 임종석 전 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떤 언질도 받지 않고 무작정 이사부터 한다? 상상하기 힘들죠.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종로로 살림집은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혼자 아마 본인이 종로를 뭐 언론에서 저를 이제 나오기 전부터 많이 거론을 했는데 제가 뭐 거기가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자, 최근 종로 출마 가능성 나온 황교안 대표와 이 약간의 신경전을 벌였었죠. 내가 임종석 구속시킨 주임 검사였다 하자 도대체 당신 어느 별에서 살고 있냐 했던 거 말입니다. 자, 황 대표에 대해서 더 할 얘기 없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제1야당의 대표가 최근에 이제 하는 거를 보면 저분은 공안검사 시절 인식에서 한 걸음도 안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강해서 그건 이제 짚어두고 싶었어요. 혹시 방금 들으셨나요? 그 뒤에서 뭐 이런 아마 이 임종석 전 실장이 키우는 반려견 마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같이 이렇게 딱 찍은 사진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자유한국당 쪽의 출마 예상자 소식입니다. 헤럴드 경제 코리아 헤럴드 회장이자 18대 국회의원 지냈던 홍정욱 전 의원. 홍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가 됐었죠. 하지만 그때 공직의 직분을 다하기에는 역량과 지혜가 모자라다 거절하면서 불발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홍정욱이란 이름 석자 한국당이 아쉬울 때마다 생각하는 카드였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신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헤럴드 그룹, 중견 건설기업 중흥그룹에 매각을 한 거죠. 판 겁니다. 자, 그동안 언론 사주가 직업 정치인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멍해를 벗어버린 셈이죠. 자, 한국당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이제 종로 얘기를 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를 했잖아요. 뭐 종로가 정치 1번지로 통한다는 거는 이제 상식이니까 옛날엔 더 그랬고요. 그 중앙일보인가요? 아까 그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근에 지역구인 종로가 지역구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만났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살림집을 좀 옮겨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역구가 내 사유물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정치권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종로 지역구를 그냥 넘겨줄 생각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 최근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총선 출마 뜻을 밝혔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있었잖아요. 네. 정전 의장이요? 뭐 그런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상황 아무튼 지켜봅시다. 자, 그러고요.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 조금 전에 이제 정치부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아무튼 구형량에 비해서 그 구형량이 좀 이른바 셌기 때문에 뭐 유죄 판결이 유력하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아무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결심 공판에서 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또 최후 진술에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했었죠. 오늘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혐의 1건,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친형 강제 입원 시도 부인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 3건 등 총 4건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 소감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따져볼까요? 이제 혐의 중에 먼저 이제 친형 강제 그 입원 관련해서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이었죠.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친형이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정신보건법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이 지사 측이 개발 이익을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 발언에 구체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상황인데 자, 일단 당장은 큰 이익이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죄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가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면서 일단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하니까요. 또 2심에서 관련된 논란은 또 지속이 될 텐데 민주당의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예, 일단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각각 반응을 내놨는데요. 일단 먼저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재판부 판결 존중한다. 이재명 지사가 산적한 경기 도정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당도 이 지사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경욱 대변인 이 지사보다는 이제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냐, 친문 무죄, 반문 유죄, 법치 초월, 권력 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가 조금 전 오후에 서울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잖아요. 모레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가겠다는 뜻을 오늘도 분명히 밝혔는데 5.18 망언 논란에 휩싸였던 의원들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은 밝혔네요. 네, 먼저 이종명 의원의 제명 의결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고소가 된 분도 있어서 수사 중인 과정에서 징계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여러 가지 뜻을 들어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데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당이 주최한 토크 콘서트에 5.18 망언 의원을 옹호하는 이른바 극우 성향의 유튜버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뭐 질문이나 대답은 없었나요? 네, 황 대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5.18에 대해서 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시 건드리는 이런 일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5.18에 대한 온당한 평가,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글쎄요, 이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건 황교안 대표의 보다 명쾌한 입장일 것 같은데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모자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저희가 전한 적이 있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유튜브 합동 방송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면서요? 네, 알릴레오와 홈카콜라죠. 6월 첫째 주인 월요일 6월 3일 마포 부근의 한 대포집에서 만나서 낮술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낮술이요? 네.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낮술이에요, 진짜로요? 네. 낮술 가능해요? 네, 낮술 방송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낮술 한잔 하면서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좀 벗어 던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중요 발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술 현장 마시면서. 취재를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현장 취재요? 네, 라는 생각. 낮술이 좋아서 현장 취재를 그건 하려고 하는 절대 건 아니죠. 아니고요. 네. 진반장은 뭐 익숙하지 않습니까? 취재를 위해서. 낮술. 누가요? 왜 자꾸 진반장을 음해해요? 자꾸 아까부터 뭘 지각했다고 제가 안티가 그러고. 좀 필요해서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이 최근에 유 이사장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절을 아방궁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 전 대표가 뭐 내가 유감 표명했는데도 아직도 시비냐 뭐 뒤끝이 많다 이렇게 되받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낮술 활동 어그러지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방송은 원래대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좀 재밌긴 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무죄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새로 선출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고요. 한국당에게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럼 오늘 국회 상황 바뀌었을까요?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가 새로 되면 의뢰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상견례도 갖고 국회의장도 만나고 합니다. 자, 얼마 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상견례 소식 전해드렸죠.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를 쭉 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인 만큼 험한 말보단 덕담을 주고받는 게 좋죠. 자, 실제 순서는 약간 뒤였습니다만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만남부터 잠깐 보시죠. 자, 두 사람 정말 20여일 전만 해도 뭐랄까요, 좋은 인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당사자도 안 만나주면 이게 어떻게 의논입니까? 제가 무슨 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데 어제 원내대표하고 오늘 김관영 대표도 만나셨잖아요. 제가 그런 입장으로 온 거예요. 문희상 의장의 이런 행태는 정말 도저히 우리 헌정 역사상 있지도 않았으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랬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이 병원 방문 당시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습니다. 건강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모습 되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예. 제가 병원에까지 가서 그냥 좀 못 살게 굴었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잘 알고 입장도 너무 잘하니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웃었다 그래서 아이고 야 좀 나도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평소에 그 합의의 정치를 늘 소신껏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잘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심부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순서를 앞으로 돌려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사실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아마 밥 잘 사주는 누나, 우리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그 커피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이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국민의 말씀을 잘 들으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하셨었는데
저보다 오신환 대표한테 더 많은 밥을 사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밥 잘 사주는 누나와 할아버지에 이어서 이번엔 맥주 잘 사주는 형님까지 나왔습니다. 자, 국회가 잘 돌아가고 할 일만 열심히 한다면야 뭐 밥이건 술이건 국민들이 더 사주고 싶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상견례를 마치고 나갈 때는 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서로 교차 포옹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원욱 선배님도 제가 형님 동생하고 아주 친하고 왜냐하면 끝까지 아니 국회가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곧바로 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긴 오신환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막내로서 이 심부름 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사실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자신의 선거처럼 진짜 뛰어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두 분 또 나 대표님, 이인영 대표님이 또 소통하시리라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심부름할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제가 어느새 왕누나가 됐어요. 오신환 대표님까지 대표 되시니까 제가 왕누나가 돼서 그러네요. 오늘 조금 전에 정양석 수석께서 머리 염색 좀 하라고 그러시는데 요새 국회가 너무 어려워서 염색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게 잘 풀리면 염색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 정상화를 고리로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마쳤습니다. 민주당, 민주평화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까지 자, 원내대표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국회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움직임입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여론조사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비슷한 기간 실시한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유독 한국당 지지율이 큰 차이가 나서 논란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지지율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4.6%포인트 오른 43.3%였고요. 한국당은 반대로 4.1%포인트나 폭락한 30.2%를 기록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난주 4.4%포인트 차이였던 두 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져서 13.1%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 측은 한국당 지지율의 급락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혐오 표현 논란, 5.18 망언 징계 무산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논란 등이 한국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황 대표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 예법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론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이해찬 대표가 지적한 이상한 여론조사가 더 이상한 여론조사로 뒤바뀌었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 들어가서 바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신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국회 정상화 물꼬트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에 한국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지금 한국당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먼저 지난주 실시된 조사부터 정리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 비슷한 기간에 실시한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유독 한국당 지지율만 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자, 이 때문에 민주당과 또 한국당 격차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격차가 4.4%포인트였는데 한국갤럽 조사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이 조사에서는 1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차이가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응답 방식 조사와 전화면접 방식 조사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자, 엊그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를 했고 나머지들은 대개 뭐 방송사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10 내지 1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약간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뭐 근접하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저렇게 발언이 나오고 나서 며칠 뒤인 바로 오늘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내용은 앞서 보신 대로 민주당은 상승, 한국당은 하락. 그래서 두 당 격차가
13.1%포인트로 벌어진 겁니다. 많이 벌어졌는데요. 예. 조사로는. 네. 한국당은 당장 야 이거 이해찬 대표 저 얘기 나오니까 당장 이렇게 또 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당에서는 오늘 논평을 냈는데요. 불리한 여론조사를 이상한 것으로 매도하는 집권당 대표나 집권당 대표 말 한마디에 뒤바뀌는 조사 결과나 모두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말을 보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갑자기 최고치가 된 것이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 한 말씀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어제 오후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 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권 실장은 자동 응답 조사는 침묵의 나선 효과. 이거 국장은 잘 아실 텐데 독일의 학자죠. 노엘렛 노이만이 그 자신의 생각이 다수와 의견이 동일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지만 다르면 침묵하는 그 효과를 말하는 건데요. 네, 다들 보니까 아시죠? 지금 검색해서 네, 이 침묵의 나선 효과 네. 그리고 이 샤이보스 현상이 야기하는 부정확성을 줄이는 데에 이 전화 면접보다 효과적이라면서 조사의 정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한국당 지지자나 정치인들, 또 한국당에 유리하면 민주당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 리얼미터를 비난한다면서 긴 호흡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봐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언론학 쪽에서는 유명한 이론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제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된 이후에 손학규 대표의 퇴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금 당내에 많은데 손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죠. 네, 오신환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된 직후나 계속해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물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현 체제로 가면 당은 극심한 갈등으로 또다시 점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손 대표가 자리에 연연하시는 그런 분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에 손학규 대표가 기자회견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퇴 발표 아니냐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정반대였죠. 손학규 대표는 개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방안, 그런 공약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한겨레인가요? 예.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 그건 앞으로 좀 지켜볼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손학규 개파 패권주의 굴복 안에 퇴진 없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쟁으로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11일 일본 이름으로는 북방 4개 섬, 러시아에선 쿠릴 4개 섬이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한 섬을 일본 의원들이 방문했는데 한 의원이 전쟁을 해서라도 이곳을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団長はその戦争でこの島を取り返すのは賛成ですか反対ですかでも取り返せないですいや戦争するべきだ戦争しないとどうしようもなくないですかいや戦争は必要ない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은 과음 때문이었다고 사과하고 탈당했습니다. 러시아 반응 싸늘할 수밖에 없겠죠.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양국 관계 흐름 속에서 가장 나쁜 일이라고 말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국민들마저 분노하게 만든 망언들도 있었습니다. 사쿠라다 요시타카 올림픽 담당상은 자민당 소속 다카하시 히나코 의원 후원 모임에서 부흥 이상으로 중요한 건 다카하시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흥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복구를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지진 복구보다 다카하시 의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한 거죠. 아베 총리는 당장 이 올림픽상을 경질하고 사과했습니다. 任命責任はもとより内閣総理大臣たる私にあります。こうした事態に至ったことにつきまして国民の皆様にお詫び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今、総理とお会いしまして辞表を 알고 보니 사쿠라다 요시타카, 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2016년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적 매춘부였다라고 발언해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았고
또 지난 2월에는 수영 유망주 선수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하던 선수라서 실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카다이치로 국토교통부 대신은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의 지역구 도로 사업을 소은타쿠했다라고 자랑했다 경질당했습니다. 소은타쿠는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일본 자민당은 이른바 실언 방지 매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언이 끊겨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사적인 회합에서도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기사의 제목에 사용될 강한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자민당이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는 오는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부터 역사의식이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막말 논란으로 시끄러운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막말을 하면 할수록 지지층이 결집하기 때문에 일부러 막말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눈 가리고 아웅일지언정 우리도 막말 방지 매뉴얼에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을 하루 앞둔 내일 광주 금람로 등에서는 다채로운 전야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공연과 시민행진, 또 1980년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도 예정돼 있는데 충돌 우려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내일 회의 때 그 결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미국이 구체적인 군사 행동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죠. 현지 시간 내일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 지도부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 정부의 비공개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서해 연평도 등대가 내일 45년 만에 다시 불을 밝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등대는 북한 간첩의 해상 침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74년 불이 꺼졌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최반장 오늘도 남아 있어야 되네요. 네, 오늘도 늦게 날 것 같은데.